자, 그래서 아래 부분에 지금 보시면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글쓰기의 맥락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한 편의 글을 쓰려면 무엇을 쓸 것인지 주제를 먼저 정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목적으로 쓸 건지, 그래서 이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글을 쓰는 건지, 아니면 설득을 목적인지, 아니면 친교를 위해 쓰는 건지, 자, 이런 것을 먼저 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걸 누가 읽을 건지 독자를 일단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경론의 방식, 바로 매체, 어떤 매체, 인쇄 매체를 쓸 거냐, 아니면 인터넷 매체를 쓸 거냐, 이걸 또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거기 따라 우리가 형식이 좀 달라지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글쓰기 맥락, 그래서 네 가지,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네 가지를 우리가 지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이처럼 그 밑에 내용에서, 자, 글을 쓴 사람은 그 맥락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배경 지식과 그 다음에 다양한 자료에서 얻은 정보를 쓰기 과정에 종합적으로 조직을 해야 된대요.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어떤 녀석들을 바로 여기 있는 이 녀석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쓰기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글쓰기 윤리 부분인데요. 글을 쓸 때 내가 개인적으로 창작하는 게 우선이긴 하지만 글을 쓰다 보면 어떤 자료나 이런 걸 내가 어디 다른 데서 가져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이것을 그 무단으로 막 갖다가 그냥 쓰거나 도용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걸 쓰기 윤리라고 하는데, 자, 밑에 글을 쓸 때 지켜야 할 윤리가 있대요. 이러한 글쓰기의 윤리로는 독자를 배려하면서 경험이나 의견을 진솔하게 하는, 자, 개인적 차원하고 또는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 자, 그래서 자, 아랫부분 따로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개인적 차원이라는 것은 독자를 배려하면서 경험이나 의견을 내가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고, 개인적 차원이 되는 거고요. 자, 거기에 비해서 그 사회적 차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자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글들 있죠. 이런 것들을 가져올 때 이것이 어떤 적절한 어떤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여기서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장. 자, 우리는 대부분 글을 혼자서 쓰는데 수업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글을 쓰는 경우도 있고, 또는 우리가 블로그나 그다음 또 누리 소통망에다가 글을 올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이때 글을 쓰는 것은 결국 누구를 나 혼자 보는 게 아니라 뭐 일기문도 아니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읽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글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이야기해서 누구를 고려해라? 독자죠. 독자를 고려하는 글쓰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자, 글이 누군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지향, 누구를 목표로 어떤 대상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점에서 글은 일정한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글을 쓰는 사람이 있는 동시에 바로 필자, 자, 작가 내지 필자가 있겠죠. 두 번째, 독자가 있겠죠. 자, 그리고 글을 쓰는 사람과 그것을 읽는 사람에 둘러싼 상황, 자, 이것을 우리가 맥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필요하고요. 이러한 쓰기 상황을 정확히 인식해야만 제대로 된 글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밑에 효과적으로 글을 쓰려면 쓰기 전에 자, 세 가지를 고려하는데요. 자, 예상 독자, 주제, 목적. 아까 나왔던 맥락입니다. 쓰기 맥락. 자, 여기 이걸 고려하는데, 자, 첫 번째 글쓴이는 독자가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지, 또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 주제에 어떤 태도나 관점을 보일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어떤 독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적절한 어떤 글쓰기, 이게 좀 필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무조건 독자한테 맞추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을 어느 정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글을 써야 되는데 미리 이런 걸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어떤 글을 쓰는 상황에 적합한 주제, 이것도 필요한데 주제를 바라보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좀 우리가 정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글을 쓰는 목적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인지 독자를 설득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 말고도 뭐 친교나 정서 표현을 위한 것인지 이 목적을 나름대로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되겠죠. 글을 쓰는데 영향을 미치는 매체를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매체는
우리가 쓴 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매체에 따라 글의 형식이나 표현 방법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진로를 고민하고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을 교지나 또는 블로그에 쓴다면 각각은 그 분량이나 그다음 내용, 표현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때 위에까지의 내용이 지금 우리가 고려한 거 있죠? 독자를 고려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쓰기 맥락을 고려했는데 이게 바로 계획하기 단계예요. 위 부분까지가.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뭐냐면 내용 생성 단계, 내용 조직 단계, 그다음 표현하기 단계, 고쳐쓰기 단계. 이게 총 5단계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자, 우리가 앞에 위 부분에서 독자 또는 어떤 다른 매체, 목적 이런 것 여러 가지를 지금 주제 같은 경우를 고려했다면 이게 바로 계획하기 단계가 되는 거.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이제 내용 생성 단계부터 고쳐쓰기 단계까지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건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긴 하지만 이게 딱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고쳐쓰기 단계 같은 경우는요. 이게 어디에서도 내용 생성 단계에서 있을 수 있고 내용 조직 단계 또는 표현하기 단계에서도 고쳐쓰기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자, 아래로 가시면 자, 이 과정이 언제나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 내용을 조직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새로운 내용을 생성하기도 하고 그 생성한 내용을 어떻게 또 조직하고 표현할지 고민되면 글을 쓰다가 다시 이전 단계 그리고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새롭게 내용을 다시 조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또 좋은 글을 위해서는 글쓰기의 단계를 끊임없이 오가며 조정하고 수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자, 이것을 우리는 점검과 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글쓰기의 점검과 조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한편 글을 쓰고 있을 때 주제가 벗어난 내용이나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우리가 이건 주제에서 벗어나네? 그러면 또 어떻게? 자, 이런 걸 글을 쓰고 난 뒤에 반드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적절하게 고쳐서 짜임새 있고 정돈된 글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꼭 다시 한번 읽어본 다음에 고쳐쓰기가 이루어지네요. 자, 그럼 고쳐쓰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구체적인 방법인데요. 자, 고쳐쓰기라고는 보통 맞춤법 같은 경우 또 잘못된 문장을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고쳐쓰기에는 맞춤법 점검뿐만 아니라 글의 내용과 흐름을 점검하는 데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대요. 자, 그래서 자, 밑에 이제 점검 사항들이 나오네요. 자, 첫 번째 쓰기 맥락과 관련해서 자, 글의 목적 분명하게 드러나는지 자,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고 또 두 번째 글의 어떤 예상 독자의 요구와 수준이 지금 적합하게 글이 쓰여졌는지 이것도 봐야 되고 자, 세 번째는 주제는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불필요한 어떤 부분이나 부적합한 어떤 어휘 자체는 없는지 자, 이런 걸 봐야 되고 마지막 문장과 문장 혹은 문단과 문단의 유기적 관계 연결 관계까지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 4가지 정도 첫 번째 단계 목적 자, 두 번째 예상 독자의 요구와 수준 세 번째 수준 자, 그 다음에 자, 불필요한 어휘나 이런 것이 없는지 적절하게 고치는 거 그 다음에 문장 또는 문단의 어떤 유기적 관계 5가지 정도를 우리가 고쳐쓰기 단계에서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글쓰기 과정 중에 어느 단계라도 돌아가 이를 다시 점검, 조정하는 고쳐쓰기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자, 다시 글쓰기는 다른 누군가를 지향하는 행위래요. 자, 달리 이야기하면 누군가는 결국 누가 되는 거야? 독자가 되겠죠? 자, 독자를 어떤 고려해서 글쓰기가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이때 글의 윤리적 책임이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글쓰기의 지향성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인터넷과 스마트폰 덕분에 과거보다 쉽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찾아볼 수 있는 오늘날에 이 글쓰기 윤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쓰는 거, 이걸 우리는 허위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또 과장되게 쓰는 것도 안 되고요. 자,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표현을 자신의 것처럼 쓰는 거, 이걸 표절이라고 하죠. 표절이 이루어져서도 안 되고 또 이렇게 글을 쓸 때 이런 윤리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 장. 자, 전체적인 내용 지금 정리해놨는데 자, 글쓰기 맥락은 크게 몇 가지? 4가지로 이루어진다. 그 중에 예상 독자
자, 예상 독자가 지닌 배경적 지식. 어떤 지식, 어느 정도의 지식을 지니고 있지? 자, 그리고 또 예상 독자가 주제에 어떤 태도나 관점을 보일까? 이거 고려하고. 자, 주제적인 면에서는요, 자, 상황에 적합한 주제인지, 또 주제를 바라보는 또 자신의 입장은 어떠한지, 이걸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자, 또 목적적인 면에서 정보 전달이냐, 설득이냐, 여기 친교나 정서 표현이냐, 이거 말고 더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매체는 어떠한 매체를 통해 전달할 것인지, 자, 이걸 고려해서 글을 쓰는 게, 이거는 글쓰기가 되겠고, 자, 밑에 부분에서는 쓰기 윤리가 되겠죠. 자, 글을 쓸 때 자신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쓰거나 과장되게 써서 안 되고요.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표현을, 그 다른 사람의 글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자신 것처럼 써서도 안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부분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학교 적성이나 이런 거 글쓰기 지금 많이 하는데 자기가 어떠한 것을 정해놓고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언제 써먹어야 되냐면 이제 언니들 지금 자소서 쓸 때 되게 고민스러워해요.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자기가 학과하고 연결해서 자소서를 써야 된단 말이야. 지금 여러분 보통 자소서 그 1번 쓰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가 그 학습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쓰는 게 1번 항목이에요. 근데 거기 써놓으라면 다 뭐 써놓냐면 나는 영어에 자신이 없어서 또 나는 수학에 자신, 과목에 지금 떨어져서 성적이 뭐 첫 번째 시험을 봤더니 뭐 엉망이더라. 자,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뭐 스케줄 짜가지고 뭐 단어장 외우고 뭐 이런 내용 써놓으세요. 그거 쓰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거기는 뭘 쓰라는 거냐면 내가 지금 만약 경영학과를 내가 지금 진학을 하려고 한다면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떠한 학습 노력을 했는지. 그러니까 그거는 국어, 영어 이런 과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전반적인 그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학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얼마나 책을 찾아보고 노력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심화적인 활동을 했는지를 쓰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바로 여기 있는 여기 책 있죠. 이 진로와 관련된 책 같은 거를 얼마나 읽었는지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3학년 언니들이 하는 거 그거예요. 지금 그 책을 아직 안 읽었는데 자소서는 써야 돼. 근데 학과를 이제 정했어. 근데 보니까는 내가 독서의 기록에 보니까 거기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걸 선생님한테 그거 담임 선생님이나 이런 데다가 독서 기록에다 그걸 좀 써달라고 요청을 하고 내가 그걸 읽어요. 근데 거기다 기록하는 이런 지금 그 방법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3학년 때 다 몰아서 하지 마시고 1학년, 2학년 때 진로와 관련된 책들 그러니까 쉬운 책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 지금 아직 계속해서 지금 어떤 책을 읽어야 될 고민이 있는데 좀 지금 정도에선 조금 더 진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이제 그런 책들을 지금 두루두루 읽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자소서 쓸 때 좀 편해집니다. 학교 선생님들 지금 못 봐주세요. 시간이 없어. 지금 한 반의 인원이 있잖아요. 한 번만 돌아가도 결국 일주일 이상 걸려. 그리고 나서 이제 써야 되는데 어떤 학생은 빨리 쓰니까 빨리 봐주겠지만 어떤 학생은 또 느리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나한테 한 번, 두 번밖에 돌아오지 않아. 어떤 경우는 지금 학교 그 만나지를 못하니까 그냥 야 너희들이 그냥 써가지고 그냥 돼. 이런 학교도 있어야지. 옛날처럼 이렇게 많이 못 봐줍니다.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거 저기 신경 좀 쓰시고요. 자 뒷부분에 가면 평가 항목들이래요 지금. 자 정리하기 부분에 봐주세요. 자 이 부분에서 자 우리가 옳은 것들만 고르라고 했는데 자, 읽기라는 것은 독자가 속한 구체적인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적 작용을 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체는 언제나 중립적이고 객관적 진실이다 그랬는데 아니죠? 이것은 누구에 따라서 예를 들어 어떤 신문이면 그 신문사의 어떤 기자나 편집자의 거기에 주관성이 개입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이 언제나 지금 이렇게 중립적인 건 아닙니다. 지금. 또 쓰기 맥락은 아까 얘기했던 주제, 독자, 주제, 목적, 그다음 매체 등을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글을 쓸 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쓰거나 과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건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는 거네요. 자, 왜 당신의 시간을 즐기지 않나요? 여기서는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는 어떤 정신적인 어떤 행복, 이걸 추구한다고 되어 있었죠? 자, 그래서
이 행복의 조건을 다시 한번 성찰하게 했고, 자, 신문 기사는 자, 여러 가지 어떤 편집적인 어떤 이런 방식이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 표제나, 그 다음에 본문, 이 사진 등이 바로 누구의 이 편집인의 관점과 의도가 반영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3번 광고라는 것은 광고의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공익 광고가 됐건 그것이 상업적 광고가 됐건 결국은 설득이 목적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설득을 통해서 어떤 그 독자의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도하는 거. 자, 가로 4번 독자를 배려하면서 경험이나 의견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을 자, 이거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라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자료를 보호하면서 글을 쓰는 것은 예, 이게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 이렇게 정리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부분에 보시면요. 이 중에 옳은 것과 틀린 거 있는데 자, 기억은요. 왜 당신의 시간을 즐기지 않나요의 글쓴이는 다른 사람이나 자연과의 관계보다 자신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분명히 이 사회는 혼자 사는 곳은 아니라고 했죠. 거기 로빈슨 크루소가 나와 있었는데 자,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모두 중요하다고 했어요.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용과 표현의 적절성을 따져봐야 되고 두 번째 타당성을 따져보면서 이거 읽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서는요. 자, 효과적으로 글을 쓰려면 쓰기 맥락을 분명하게 명료하게 분석하고 설정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쓰기 맥락에 들어갔던 게 뭐가 있었어? 자, 우리가 독자, 그 다음에 주제, 자, 그 다음에 거기 뭐가 또 들어간다? 목적과 매체 여기까지 고려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자, 그 다음에 리을입니다. 고쳐 쓰기를 할 때 쓰기 맥락을 살펴보는 것보다 자, 맞춤법 잘못된 문장을 점검 조정한다고 그랬는데 외려 지금 이 맞춤법부터 잘못된 문장 점검 조정하는 게 기본적인 것이 되겠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결국 전체적으로 이 쓰기 맥락을 우리가 반드시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점검하는 내용들이네요, 지금. 자, 여기까지 해갖고 전체 내용을 지금 마무리할게요.